2025년 미국 대사관에서 콜롬비아 메데인으로 향하는 미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아주 이례적이고 긴급한 경고문을 발송을 합니다. 콜롬비아 메데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과거 마야광 파블로 에스코바가 본거지로 삼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몇몇 분들은 이게 약 관련 경고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파블로 에스코바가 사라진 후로 날씨 좋고 물가도 저렴한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모한 상태고, 가성비 여행을 원하는 많은 미국인들의 휴가철 데스티네이션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부산 그 감천마을 생각나죠? 예,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달동네에다가 이런 식으로 칠을 잘 해놨거든요. 자, 그런 콜롬비아 메데인을 향하는 남성들에게 미국 정부가 보낸 긴급 경고문의 내용이 콜롬비아 현지에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팅 앱을 켜지 말라라는 심각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메데인에서 수십 명의 미국 남자들이 실종되거나 뒷골목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차갑고 비참하게 유기되어서 발견되거나 전 재산을 다 털리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남자들에게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곳,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넘치는 콜롬비아로 향하는 미국 남자들, 그러나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남미 여성들과 동행한 남자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는 위험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공항에는요,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나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싣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국가로 가는 이유가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을 떠나서 사랑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남성들을 passport bros라고 합니다. passport bros, 패스포트 브로스, 그러니까 여권 남자들. 아니 돌쇠야, 언니들은 미국에도 있는데 왜 미국 남자들이 말도 안 통하는 남미를 가는 거냐 하시겠습니다. 이 양반들이 미국을 떠나서 남미 쪽으로 가는 게 미국 데이트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남자들한테 지독하게 냉정하고 극도의 승자 독식 체제라는 게 이 패스포트 브로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미국 여자들은 답이 없어. 에? 미국 여자들은 너무 페미니즘에 물들어가지고 바라는 것만 엄청나게 많고 남자를 존중할 줄 모른다는 거야. 하면서 이를테면은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돌보는 그 전통적인 여성을 원하는데 미국에는 이제 이런 여성들의 씨가 말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에서 데이트 문화가 어떻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미국 데이트 시장이 사실상 이 고만고만한 평범한 남성들한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갑시다. 예. 왜 그러느냐,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숫자는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합니다. 먼저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데이팅 앱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데이트도 무한 자유 경쟁 체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를 만날 때 자기 생활 동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냥 동네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거나 이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광역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뭐 경쟁 상대라고 해봐야 그죠? 뭐 직장 동료들 몇 명, 뭐 동호회 사람 몇 명, 아니면은 소개받는 정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만 싹싹 넘기면은 주변 지역 수백 수천 명의 이성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수백 수천 명의 경쟁자는 경쟁을 하는데, 심지어 데이팅 앱 사용자 비율이 남자가 72%, 여자가 28%예요. 게다가 그 28% 언니 중에는 여자를 사칭하고 남자들 상대로 데이팅 사기를 치는, 협박하고 사기를 치는 남자들도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데이팅 앱은 그야말로 완전 이를테면 현대조선소 용접 2팀 휴게실 같은 분위기라고 보면 돼요. 그야말로 남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팅 앱에. 예,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남자들한테 경쟁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감정을 한번 우리가 입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팅 앱 특성상 사진 프로필을 갖다가 내가 이거 포켓몬스터 카드 고르듯이 쭉쭉 넘긴다고. 사진 프로필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린라이트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사진에 보이는 남자 이 나이나 몸이나 인종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눈에 안 차면 바로 걸러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 키도 입력해야 돼. 그러니까 내면의 매력 발산이고 뭐고 기회조차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데이팅 앱으로 그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상위 20%의 외모랑 스펙을 가진 남자들이 전체 여성 80%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위 20%에 있는 그 멀끔한 남자들이나 몸 좋고 막 돈 많고 이런 남자들이 전체 여성 80%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초이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말하자면 나머지 80%의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외모나 스펙을 가진 남자들은요, 아예 그냥 매력 발산의 기회조차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상위 20% 남자들만 언니들을 엄청 만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나 외모가 이 평균 이하인 남자들이 무슨 뭐 3분 카레에 소고기 덩어리가 나올 확률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언니랑 매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거대로 엄청 부담이에요. 이런 데이트를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데이트 비용으로 여러분들 돈 50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이하 소득을 가진 남자들은요, 이거는 데이트를 하려면은 남은 일주일 밥에 물 말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은요, 이제 쌍팔년도랑 다르기 때문에 언니들 소득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눈높이에 맞추려다 보니까 첫 데이트로 그냥 순대국밥에 소주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식집 떡볶이 국물에 튀김 몇 개 찍어 먹는 걸로 퉁을 칠 수 없잖아요. 뭘 하나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미국 남자들이 가랭이가 마른 오징어 찢어지듯이 쭉쭉 찢어진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지나치게 눈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제3세계 국가 여성들은 좀 더 전통적이지 않을까 하면서 눈을 돌리는 게 바로 패스포트 브로스의 심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쓱 라틴 아메리카를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박인 거예요. 왜냐? 뉴욕이나 LA에서는 월세 내기도 힘든 양반들이, 그죠? 그리고 뉴욕이나 LA에서는 쭈구리 취급받고 언니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똑같은 남자가 그대로 $4,000 들고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한번 가보세요. 현지 물가가 워낙 싸니까 갑자기 상위 10%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상위 20% 남자들이 전체 여성들 80%로부터 그린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 최상위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상위 남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스포트 브로스들에게 또 다른 어필이 있죠. 바로 미국 국적입니다. 콜롬비아 여성들이 이 남자들이 달러 들고 다니고 미국 여권까지 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미국 국적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쭈구리 취급을 받았는데 콜롬비아에서 무슨 말도 안 되게 예쁘고 젊은 언니들이 갑자기 들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수치가 여러분들 측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미국 남자들이 남미에서 왕대접을 받는다. 이런 영상들이 틱톡이나 유튜브를 타고 쫙 퍼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 남자들이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이나 여권을 노리고 들이대는 남미 여성들이나 지금까지 거절당했던 걸 보상받고 싶은 미국 남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이 찾는 그 가정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밑돌쇠의 지갑처럼 가벼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브라질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한 미국 유튜버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영어가 서툰 브라질 언니들한테 껄떡거리는 영상을 만들어요. 언니들이 영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적인 농담이나 뭐 외설적인 드립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영상에는 이런 자막을 답니다. 봤지? 브라질 여자들은 미국 남자라면 환장한다니까? 미국보다 훨씬 쉽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브라질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과시를 하고 브라질 여성들을 무시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 영상은 조회수 대박을 터뜨리면서 패스포트 브로스에 대한 이 바람이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브라질 현지에서 브라질 사람들이 번역을 돌려가지고 미국인 패스포트 브로스의 유튜브 영상을 다 본 거예요. 이 미국인 유튜버가 하는 짓거리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사회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급기야 브라질 사람들이 유튜버한테 길에서 보이면 담글 거라고 협박을 하게 돼요. 심지어 브라질 관광부랑 여성부에서 브라질은 외국인 매춘 관광을 환영하지 않는다. 여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엄벌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튜버는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미국으로 기어와가지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어요. 다시 처음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콜롬비아 메데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가 예전에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 근거지였어요. 근데 파블로 에스코바가 미국에 약을 밀수입해가지고 현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지역 주민들, 정치인들, 경찰 권력에 용돈을 아주 촉촉하게 꼽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약을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요, 여러분들 웬만한 국가 GDP만큼 법니다. 그래서 파블로 에스코바 같은 그런 거물들 권력이 어떨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실제로 파블로 에스코바가요,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가지고 메데나 지역 빈민가에 주택 5,000채를 지어주고 축구장이나 병원도 세워줍니다. 지역 경제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파블로 에스코바가 죽고 난 다음에 기존에 돈을 퍼주던 그런 물주가 사라지니까 도시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될 뻔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메데인 재건에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학교나 공원 같은 걸 엄청 지었어요. 이 도시에. 그래야 애들이 이제 약을 안 팔고 정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환경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빈민가 사람들이 더 이상 숨어가지고 깽단 하역이나 하면서 살지 말고 도시에 와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공교통망을 깔아줍니다. 아까 제가 달동네 보여드렸죠. 달동네에서 그 도심 지역까지 이런 식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만들어줬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 판자촌이 쫙 있으니까 그 위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이렇게 인프라가 생기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니까 도시가 점점 안전해지니까 이제는 이쪽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 미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런 미국 사람들이 들고 있는 달러가 콜롬비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관광객들을 노리는 성범죄나 매매나 범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콜롬비아 메데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날라온 미국 남자들, 그리고 패스포트 브로스를 상대로 업소를 운영하고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외로운 미국 남성들이 콜롬비아 메데인에 딱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데이트 앱부터 켭니다. 수신 신호 그런 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데이트 앱부터 켜요. 그러면은 데이트 앱에 위치 변경 해가지고 뭐 반경 뭐 몇 야드 뭐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사람들 다 추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경 몇 킬로에 있는 여성들 프로필이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언니들 사진 그저 호텔 체크인 해가지고 그 호텔에 들어누워가지고 언니들 프로필 쫙 뜨는 거 그거 보고 이렇게 그린라이트를 쭉쭉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여성도 만약에 이 남성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그린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칭이 돼가지고 1대1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그런데 미국에서 항상 퇴짜를 맞던 평균 이하의 미국 남자들이 콜롬비아 와가지고 틴더를 켜자마자 엄청난 외모의 콜롬비아 언니들이랑 정신없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들 도파민이 여러분들 촉촉하게 터지겠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정확히 콜롬비아 현지 거대 범죄 카르텔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범죄 조직이 여러분들 외로운 미국 남성들을 건져 올리기 위한 덫으로 모델 같은 외모의 그런 콜롬비아 언니들 사진을 틴더에 쫙 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자가 마리아라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까만 생머리에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언니가. 근데 또 프로필에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나이팅게일 언니가 내 상처받은 영혼도 치료해 주겠지 하면서 매칭이 되면서 부푼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미국 남자들도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내일 아침에 내 콩팥이나 각막으로 누군가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 거 아닌가? 어쩌지 싶은 거예요. 콜롬비아 언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내가 약속 장소에 마리아를 만나러 딱 갔는데 딱 봤는데 디마리아면 어떡해? 그죠? 마씨는 맞는데 마동석이면 어떡합니까? 그죠? 긴장을 오지게 타는 거예요. 이 남자들도. 근데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나한테 채팅으로 플러팅을 오지게 조졌던 그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마리아가 진짜로 나온 거예요. 디마리아가 아니고 마동석이 아니고 진짜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미 미국 남성의 이성은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언니들이 목표 타겟으로 지정한 미국 남성들을 그냥 보자마자 담그는 게 아닙니다. 일단 환심을 사면서 공사를 치거든요. 일단 현지인으로서 주변에 약간 유명한 장소가 있다면서 쓱 투어를 돕니다. 그리고 엄청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남자 입장에서 이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현지인이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면 내 편이고 아군이라는 인식 때문에 완전히 가드가 내려집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사 꽁냥꽁냥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언니가 이제 마주 보고 앉아가지고 때리다가 그죠? 때리다가 갑자기 마리아 언니가 옆자리로 치고 들어와요. 측면 승부를 거는 거지. 옆으로 쓱 해가지고 그죠? 옆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덩치도 크고 가슴도 탄탄하네 하면서 미국 남자의 이 흉부를 문지릅니다. 여기는 더운 나라니까 가볍게 입었겠죠. 미국 남자도.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덩치도 크고 가슴도 탄탄하네 하면서 가슴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남자의 흉부를 문지르고 난 후에 갑자기 남자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의식이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지가 100% 삭제돼 버리는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약은요, 콜롬비아 전역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보라체로 나무에서 추출한 무색무취의 강력한 환각제 스코폴라민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 가루는요, 여러분들 그냥 가슴팍에 문지르거나 술에 타먹이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상대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런 식으로 약을 취하게 만든 다음에 마리아가 남자가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 ATM 기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휴대폰 잠금 풀어, 계좌 비밀번호 입력해, 있는 돈 전부 다 이체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아무 저항 없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환각 효과가 15일 동안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더라도 이 기억이 없답니다. 왜냐? 스코폴라민이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때문에 기억을 아예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뇌에. 그렇게 탈탈 털어먹은 다음에 남자들을 택시에 태운 다음에 저쪽에 그죠? 변두리 외진데 논두렁이나 야산 이런 데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데 돈만 잃으면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약물 조절을 실패를 하잖아요. 과다투여로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베트남계 미국의 코미디언 폴 웬도, 폴 응우엔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응우엔이라고 합니까? 폴 웬도 2022년에 친구들이랑 같이 콜롬비아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틴더로 매칭된 콜롬비아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잠시 나갔는데 다음 날이 돼도 숙소에 안 돌아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인근 술집 주변 쓰레기통 뒤에서 처참하게 발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크게 문제 없이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빨이 살아있고 외모도 준수한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이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지인 언니들이랑 노닥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를 마치 당신도 여기에서 이런 삶을 즐길 수 있다, 마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현지 범죄 조직이랑 연관이 된 그런 계획적인 호객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미국 남자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여성,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여성을 찾을 거라는 명목으로 콜롬비아로 떠난 미국 남자들은 사실상 현지에서 걸어다니는 달러 자판기로 취급받고 이런 박탈감과 외로움을 범죄 조직들은 치밀하게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팅 앱이 만들어낸 이 무한 경쟁, 그리고 남녀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런 미국에서 서로가 너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고 바다를 건너간 그곳에는 더욱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국의 데이트 문화, 그리고 그런 문화에 도태된 패스포트 브로스의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